네, 어제 교육부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주 전 대입 정시 선발 확대와 함께 발표한 내용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가됐는데요.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특목고, 자사고 등 언제 어떤 식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2025년도가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5년 후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 시점, 2025년 3월부터 일괄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일반고 전환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유지가 되죠. 예. 그러면 지금 그 학교 이름 자체가 무슨 국제고, 무슨 외국어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 명칭 같은 건? 이름도 그대로 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특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보장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부산에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네. 얼마 전에 일반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외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어서도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인정을 해주어서 네.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전망을 할 때 보면은 뭐 자사고라든가 외고 가운데 일부를 단계적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일괄 전환으로 다 바뀐 거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단계적 전환, 이제 보통 이제 평가가 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네. 평가가 올해하고 내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24개 자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내년도 또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거의 한 50개 학교에 대한 평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교 체제 개편이나 이제 고교 학점제나 예. 이제 이런 데 대한 종합 방안을 내년도 같이 발표하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올해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평가를 통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유예 기간도 없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예. 내년도에 한 50개 정도 진행되는 부분들도 갈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이 50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일단 좀 멈추자는 판단을 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5년도에 이렇게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서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사실 1년 당겨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 최근 국민들이 지금 학종이나 이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 쌓기나 고교 서열화에 관련된 대학 입학 전반에서의 공정성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배경도 같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예 기간을 좀 주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내년도 평가와 관련된 한 50개 학교에 대한
그 평가는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사회적 갈등 부분들은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그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고교 학점제 도입하는 것과 이 자사고 외고 일괄 전환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뭐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른 세대들은 사실 산업화 사회에서 살아왔고요. 네. 그 산업화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 이렇게 좀 성취를 해온 그 세대들입니다. 네. 입시 경쟁 교육이 그 중심에,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입시 중심 교육이 미래 사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미래 사회에 맞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에 정말 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고교 학점제라는 고교 체제 개편을 2025년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예. 거기에는 사실 이제까지 경쟁 체제 속에서는 이제 우수한 애들부터 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뽑아서 하던 이 경쟁 구조 고교 서열 체제가 네. 실질적으로 학교 내의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또 학교들이 각각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네. 인근 학교에 교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A 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어 교육 과정이 훌륭한 B 학교로 가서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고 학교가 다름에도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는 그런 그 학교 간의 클러스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예. 아이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서로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서로 상호 수업도 듣고 하는 이런 이제 미래형 시스템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서열 체제는 맞지 않다 하는 판단들을 강하게 내린 거죠. 네. 지금 자사고라든가 외고 쪽에서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이분들이 잘못했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네. 미래 사회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기보다는 고교 학점제라는 그 정말 이렇게 미래형 교육 과정 속에 좋은 파트너가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자사고나 외고가 이제까지 운영했던 훌륭한 교육 과정들도 정말 이렇게 좀 더 그 보편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네. 그 사례들이 인근 학교들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영향들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한 나이가 이렇게 굉장히 좀 그 맞춤형으로 길러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는 가능하면 좀 주역을 맡으실 수 있도록 네. 앞으로 대화도 해나가고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기도 했는데. 예, 가처분 신청이 됐죠. 예. 이번 발표가 혹시 법원에서 중지되거나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시도교육청 그 차원에서 내린 그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아직 안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가를 통한 부분들은 곧바로 평가 즉시 그 다음에부터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적 진행은 일단 좀 스톱을 해달라는 가처분 상태라는 거죠. 예, 가처분이었고 예. 지금 이제 저희는 5년간의 유예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가처분의 영역은 일단 없는 아닌 것 것 같고.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 교육 정책 속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좀 새로 같이 바꿔서 네. 우수한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 선발하는 구조만 좀 바꾸자 하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일부에서는 뭐 일괄 전환 대신에 뭐 교과 과정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쟁이 아닌 자율성,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따로 이렇게 특성화된 것들을 할 건가. 네.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지금 사실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한 게 산업사회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학문 역량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네. 선진사회에서 있는 먼저 나간 지식들을 빨리 우리는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적 역량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실패도 좀 해보고 네. 정말 도전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괜찮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창업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협력적 능력이나 그러면 도전의식 이제 이런 정의적 능력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적 우수자들을 따로 뽑아서 가는 이 시스템은 일단 해소를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이나 정말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네.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좀 더 이렇게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제 현장들의 변화들도 이제 같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교육부는 그 길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지금 학원이라든가 사교육 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정부의 추가 대책도 좀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잔뜩 긴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제 같이 인터뷰를 이제 부총리께서 브리핑할 때 네. 시도교육감님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또는 이제 정말 이 학습 분위기가 좋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공간도 아이들이 들어가면 낡고 쾌쾌하고 이렇게 옛날처럼 획일적인 수업에 맞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이 공간마다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같이 정말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네. 공간 혁신도 가능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요. 지금 이제 대입 제도도 이 아이들 지금 초등 4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일반 계고로 전체가 바뀌잖아요. 예.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입 제도도 이 아이들이 가지는 것은 새로운 미래형 대입 제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대입 제도도
이원혜 장관은 이제 2021년도까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대학에 갈 때 보는 2028학년도 네. 대입안의 청사진을 일단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현장과 교육부 전체가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